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5월에서 8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시기 동안 1번 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짜릿한 일이랑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적혀있는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여기 키카드 보시면요, 처녀자리 만원 카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1번 분들한테.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나? 지금 1번 분들이 스스로를 조금 몰아세우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태나 나 자신한테 좀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상황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현재 자리에 헐밋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리고 5월에서 6월 사이 자리에도 행맨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약간 1번 분들의 카드가 특히나 과거랑 현재, 가까운 현재 카드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막 웅크리고 있고 길을 모으고 있고 막 준비하고 있고 배우고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들이거든요. 이게 뭐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존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를 막 이렇게 쩌렁쩌렁 막 외치는 거야. 그래서 막 나 진짜 이렇게 멋있어, 나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나 이렇게 매력 있어, 이렇게 막 광고하든가 보여주든가, 나 잘 살고 있어 자랑하든가, 이렇게 막 팍팍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가다가 걸리고 막 가다가 멈추고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이기는 해요. 아니면 좀 내가 느끼기에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막힌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약간 여기 행맨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적응하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나의 새로운 생활이나 어떤 사람이나 변화 같은 거에 내가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적응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맨 카드는요, 내가 주변 환경이랑 좀 안 어울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그 환경에 어울리는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주변 사람들이랑 환경이랑 내가 뭔가 안 어울리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든다. 그리고 여기 컬러 카드 보시면은 레드 3번 카드가 떴거든요. 여기 키 카드 자리에는 만월 카드고, 여기 현재 자리에 레드 3번 카드도 완전 꽉 찬 숫자거든요. 그래서 곧 내가 터지기 직전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거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과의 좀 마찰이 좀 극에 달했거나, 나의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조금 한계에 다다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면은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겠죠. 예민하거나 막 날카로워져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잘 될 거야, 너 힘내, 약간 이런 소리 들어봤자 잘 안 와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내 마음 차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한데, 그런 소리 들어봤자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고 화가 더 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기 여름부터의 흐름을 보시면요, 현재 레드 3번 카드에서 반투명 1번 카드로 컬러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 레드 3번 카드는요, 어떤 불만이나 마찰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카드라면은, 이 반투명 1번 카드는 내 답답함이 뻥 뚫리고 해소가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드디어 상황이 풀리고 나아지기 시작한다, 내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한다, 혹은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일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성과가 나기 시작할 거야, 이런 뉘앙스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빨간색은 어디서 많이 쓰이죠? 신호등에서 많이 쓰이지 않나요? 신호등 정지 신호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떴을 때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나 어떤 마찰로 인해 대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빵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못하고 속으로 참고 사귀고 있을 때 뜨기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요, 봄을 지나서, 이미 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초여름에 들어서면서 점점 풀리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여기 앞으로 올 여름 기간에 생길 짜릿한 사건 자리에 완드 2번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열정이 가득한 나의 조심스러운 시작의 카드예요. 여기 반투명 카드도 이제 막 어떤 일이 시작되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에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라면은 이 시기에 연애 시작할 수 있어요. 일본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답답했다면은 그 상황이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좀 점점 풀리게 되는 흐름이고요.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경칩이 지난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동면에 빠졌던 개구리가 막 날이 따뜻해지면서 막 밖으로 팍 튀어나오잖아요. 겨울잠에서 깨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타로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몇 개월이 지나. 그리고 내가 여름 끝날 쯤에 좀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좀 불안했던 때가 있었지 하면서 놀라워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때 다시 찾아오셔서 댓글로 저 그래도 지금도 훨씬 잘 됐다라고 후기를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일본 분들의 카드에는 컵 10번 카드가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여름에 들어서의 일본 분들의 속마음이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되는지 자리에 별 카드가 떠 있어요. 이 별 카드는 내가 희망을 가질 때 뜨는 카드거든요.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내가 물을 깃는다, 노력한다라는 카드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번 여름에 일본 분들이 받게 될 보상 자리에 심판 카드가 떴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카드인데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래서 죽어있던 시체들이 관에서 깨어나서 일어나게 되는 카드예요. 이거는 내가 기다리던 연락이나 제안을 받는다라는 카드거든요. 연애라면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개팅 제안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성과나 결과를 이번 여름에 얻게 된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합격 카드이기도 하고요. 이 심판 카드가 누군가의 선택이나 구원을 받게 되는 카드, 도움을 받게 되는 카드여가지고 내가 어떤 중개를 받아서 이상형을 만나거나 좋은 제안이나 계약을 좀 하게 되거나 거래 상대를 좀 만나게 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분들이 답답했던 건 상황 자체도 자체지만 좀 수동적인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힘만으로 100% 좌지우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내 영향력이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느껴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버니까 유튜버로 따지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날고 길고 발버둥 쳐도 막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떡상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상황 자체가 날 밀어줘야 되는, 흔히 말해서 운을 만나야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운의 기운이 이번 여름에 강하게 밀려오는 게 좀 느껴지고 일본 분들이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여름에 운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서 시너지를 조금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동맥경화라고 하죠. 뭔가 좀 꽉 막혀 있거나 멈춰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좀 서서히 조금 녹아내리고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날수록 내가 날이 더워질수록 더 풀린다라고 하거든요. 일본 분들은 그냥 날씨랑,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는 온도랑 내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금전 흐름이나 새로운 성과 같은 게 내가 조금 막혀 있다거나 좀 지지분했었다면은 여름이 지날수록 더 매끄럽게 조금 흐름이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지날수록 뭔가 내가 몸이 좀 풀린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운이 풀린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상황이 풀린다. 근데 그러면은 표정도 풀리고, 만약 내가 지금까지 집에만 있었어, 한 군데만 머물렀어, 그러면은 바깥에 나갈 일도 좀 많아질 거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일이 좀 많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발산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 여름에는 그전엔 내가 수렴했다면은, 움츠러들었다면 이번 여름에는 마음껏 발산하고 표현하고 세상에 나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좀 더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자리 헐미 카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떠있죠. 사실상 지금이 제일 굳어있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월 말에서 5월 초, 요때가 제일 굳어있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힘들 때라는 거죠. 다음으로 5에서 6월 자리 보면요, 행맨 카드 떴죠. 이 카드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움직여야겠다,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행맨 카드도 내가 막 엄청나게 움직이거나 막 팍팍 뭐 물밀듯이 밀려들거나 이런 카드는 아니에요.
내가 적응을 하고 있어 아직은. 그리고 공부하고 있어. 수행하고 있어. 그런 의미의 카드이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내가 자진해서 웅크려 있는 헐미 카드보다는 훨씬 더 나의 개성이나 주장이나 주관 같은 거를 믿고 표현하고 시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때부터 1번 분한테 확신이 생긴대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서서히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이나 매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키카드 보시면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다. 너는 멋진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딱 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나왔다라는 건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1번 분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더 잘할 수 없을까?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약간 잘 될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나온 거란 말이죠. 지금 당장 1번 분들한테 필요한 말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서 6월부터 1번 분들은 당장의 뭔가 상황이 막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뀌지는 않을지언정 내 마음속으로는 되게 굳게 단단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될 거라고 해요. 사람이 이런 상태로 들어서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눈빛이죠. 애티튜드도 당당해지고 눈빛이 곧게 빛난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인간관계나 어떤 협상 같은 것도 계약 같은 것도 내가 우위를 점하거나 내 매력을 잘 발산하게 될 수 있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당장 아쉬운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능력 있고 가치 있고 매력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더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그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어떤 협상에서도 우위를 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5월에서 6월은요. 1번 분들로 하여금 약간 나 자신의 좀 가치를 확신하게 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상황이 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으로 7월에서 8월 카드를 보면요. 그러니까 초여름에서 한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겠죠. 이 시기를 보면은 컵 7번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한테 선택지가 많아지고 아이디어도 조금 많이 생각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확장해보고 싶고 막 이 아이디어도 막 생각나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7, 8월에 조금 바빠지는 느낌이거든요. 요때 스케줄이 꽉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여름 휴가고 다음 주는 막 강연 들으러 가야 되고 그 다음 주는 막 취미, 동호회 모임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양가 없이 바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바쁨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 어떤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만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얻는 인사이트나 정서적인 즐거움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진짜 딱 여름? 초여름의 이미지랑 좀 비슷한 시기를 보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춘의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처음이나 배우거나 도전했을 때 뭔가 새로운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느끼는 그 설레임, 기쁨, 흥분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은 이 달은 좀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9월 이후 가을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10번 컵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카드에는 특히 이 10번 컵 카드가 2장이나 떴어요. 여름의 내 모습 자리에도 컵 10번 카드가 떴고 여름의 내 속마음 자리에도 희망차 별 카드가 떴죠. 이거는 내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앞으로 잘 되겠지 앞으로 얼마나 즐거울까 약간 이 얼마나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될까 이런 희망을 품고 막 이것저것 계획하고 노력하는 카드가 별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지나면요 여기 컵 10번 카드 나왔죠. 1번 분들은 완성되고 뭔가 충만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10번 컵 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떠한 장면이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되게 즐겁고 단란하고 이상적인 가족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1번 분들이 이상적으로 내가 꿈꿨던 상황이 만약 있다면은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한 8, 9월쯤 되면은 그 모습이 약간 전문 용어로 가다라고 하죠. 일본어긴 한데 전문 용어로 그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원했던 어떤 단란한 가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형과의 연애를 꿈꾼다든지 내가 이직 준비하고 있다면은 뭐 내가 꿈꾸던 회사로 이직한다든지 뭐 사업가라면 내가 원했던 사업체의 형태를 막 이루게 되는 약간 그런 것에 가까워요. 이 컵 10번은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1번 분들 옆에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랑 마음이 좀 잘 맞고 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좀 도우면서 달려가는 동료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옛날 비유긴 한데 가족 같은 팀,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미가 좀 변질이 되긴 했죠. 근데 이제 변질되기 전에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손발 잘 맞고 막 마음 잘 맞는 약간 가족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번 여름은 1번 분들이 조금 사람들이랑 같이 많이 놀러 다닐 일도 좀 생길 것 같고 좀 사람들이랑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1번 분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래서 그냥 빡빡하게만 일만 하면서 보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저 이번 여름은 휴가 별로 안 갈 건데요. 일만 할 건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막상 여름 돼 보시면요. 여기저기 많이 다닐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본 분들이 먼저 막 억지스럽게 놀러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제안 같은 거를 좀 많이 받거나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조성이 될 거예요. 뭐 흐름 자체가 좀 개방이 되는 흐름이고 동시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결집돼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필요한 조언 카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번 여름 시기에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누군지, 그리고 내가 가면 좋은 장소는 어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고, 이 시기에 내가 조심하면 좋은 것까지 알아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먼저 이 시기에 나에게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자리에 소드 9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1번 분들이 하면 좋은 행동 자리에 8번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완벽주의 카드예요. 그리고 되게 꼼꼼한 카드거든요. 신중하고. 특히 이 9번 소드 카드는 능력 있고 똑똑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항상 위기 관리하는 사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이번 여름에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조심성이 있고 뭔가 겸손하면서 항상 1번 분들한테 팩트 기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전문 팩폭러 그리고 걱정이 좀 과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1번 분들이 작가예요. 그러면은 내가 직언을 할 줄 알고 혹시 몰라라는 가정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좀 편집자겠죠. 날이 풀리면서 제가 1번 분들 운도 좀 풀리는 모양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이 좀 방심을 해요. 자만을 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거든요. 뭐 대충 하지 뭐. 약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낙관적으로 그냥 방심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미래에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사업가라면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충분히 내가 자료 조사하고 플랜 A부터 B, C까지 생각을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걸 좀 소홀히 한다던가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사람이 옆에서 1번 분들을 좀 잘 잡아주고 계획을 세워주고 만약 지금 1번 분들의 앞에 위험이 있다면은 그거를 솔직하게 팩트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시기에 가까이 두면 좋다라고 해요. 1번 분들이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만에 하나의 리스크를 이 사람이 챙겨줘요. 그래서 혹시 모를 실수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시기에 1번 분들이 하면 좋은 행동자리 8번 펜타클 카드, 이거는 장인정신의 카드거든요. 이 시기에 1번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같은 시간 안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퀄리티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뭐든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만약 내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뭐 1시간만 생각하고 후딱 끝낼 수도 있지만 막 2시간 생각하고 3시간 생각하고 자료 찾고 하다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숙성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뿅 하고 생각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는 평소에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금만 늘어났을 뿐이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비교 불가 정도로 좋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여기 가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숙소 정해버리고 예약해버리고 끝,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이런 행동력이 필요할 타이밍이 물론 있지만 이 시기에는 그래도 좀 더 싼 데 없을까? 좀 더 좋은 퀄리티 없을까? 하면서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지구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 공부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생각보다 이 시기에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 것 같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 시기에 1번 분들이 찾아가면 좋은 장소는 어딜까? 자리에 5번 소드카드가 떴고요. 이 시기에 1번 분들은
어디를 많이 가면 좋냐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낸 사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먼저 이뤄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래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사람, 내가 지금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옆에 가면 되는 거고, 저 예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곳이 학교, 학원, 뭐 강연, 뭐 회사라고 하면 내가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상사의 팀, 아니면 그 근처 막 닮고 싶은 사람이 막 탕비실에 자주 가. 그러면 그 시간에 그 탕비실을 간다든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장소로 리딩을 하긴 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나 책도 요즘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 강의도 많잖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와, 어떻게 이렇게 고민 해결하고 성공했지?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넘사벽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을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이야.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친해져 보면요, 거기서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삶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일본 분들이 조심하면 좋은 것 자리에 데빌 카드가 떴거든요. 저는 이 데빌 카드가 많은 뜻이 있긴 한데요, 딱 봤을 때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 충분히 경계해야 되는 게으름인데 그것도 포함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데빌 카드는 한 군데에 고인다, 안주한다, 반복한다, 머무른다, 너무 근시안적인 시야로 본다, 당장의 이득이나 내 몸 편한 것만 생각하고 타협을 하고 그 자리에 내가 편하게 머물거나 도전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나 편한 걸 보면 진짜 달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천 가지 핑계들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그 당장 아침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오늘 운동을 가지 말아야 되는 수백 가지 핑계를 내가 누워서 엄청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침 운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생각, 특히 내가 쾌락을 쫓기 위한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뭐 과음을 한다든가,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가, 뭐 낭비를 한다든가, 과식을 한다든가. 지금 일본 분들은 운이 좀 좋아지고 있고 열리고 있는 시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으름, 단기간의 쾌락 추구,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은혜의 흐름을 조금 더럽히고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름은 많이 덥고 기력이 쇠할 수도 있는 계절이니만큼 내가 바른 생활을 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이런 기본적인 루틴을 지켜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노력을 한다면, 여기 카드에 나온 대로 컵 10번 그리고 심판 카드처럼 이번 여름, 그리고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로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기다려왔던 어떠한 큰 보상이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리딩 마무리하면서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이 이번 여름 5월에서 8월이죠. 이 시기 동안 어떤 짜릿한 일이 일어날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적혀있는 편지 읽어볼게요. 우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카드 읽어드리기 전에 이번 분들한테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런 행운 주제의 영상을 기획하고 카드를 4장을 뽑잖아요. 그 중에서 유난히 펜타클이 많이 나오는 카드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펜타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쌓여있는 펜타클, 7번, 8번, 10번, 막 킹 펜타클,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나오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크게 되실 분들이네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타고난 잠재력만 잘 발휘를 한다면 돈을 진짜 기깔나게 잘 버실 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크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분들 카드에도 펜타클이 너무 조금 펜타클 10번 카드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이 또 뽑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카드 배열들이요. 나올 때 또 다른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직전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는 카드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통 달 카드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요. 대운이 오기 직전에 내가 겪게 되는 현상 영상 막 이런 거 자꾸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항상 그런 내용이 있죠. 상황이 꼬인다. 스트레스 받는다. 막 한계에 몰린다. 막 인간관계 물갈이 된다. 이런 좀 불안한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흐름인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 중에 지금 대운을 조금 앞두셨거나 대운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요. 이번 분들이 앞으로 지금 어떤 걱정을 하시든지 간에 앞으로는 중상 이상 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그 걱정이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시간 지나면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지?' 약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었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지나고 났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잘 넘어갔네.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잊혀지고 좀 해결됐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걱정이었을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카드 하나하나 리딩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키카드 자리에 공허한 달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생길 짜릿한 사건 자리에 9번 썬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키카드는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9번 썬더 카드는 뭐냐면요. 엄청나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카드예요. 예시를 들자면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A부터 Z까지 막 엄청나게 걱정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 가면은 갑자기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업 갑자기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내가 이번에 맺은 계약 갑자기 저쪽에서 파기하면 어떡해? 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서 일 진행이 안 되면 어쩌지? 약간 이런 온갖 종류의 걱정을 하게 되는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소드가 9번 쌓인 카드이기 때문에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약간 그런 말이 어울리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내가 혹시나 그거를 못 얻게 될까 봐 혹은 지금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까 봐 되게 예민해지고 만성 걱정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이 가졌어 부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걸 충분히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에 내게 일어날 짜릿한 일자리에 떠 있고 그리고 대충 키카드에 공허의 달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번 여름에 이번 분들이 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여요. 그만큼 이번 분들이 갖추고 있는 잠재력, 매력이나 능력도 출중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분들이 '아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요.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힘을 좀만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 성격 자체가 원래 좀 책임감이 강하시고 어떻게 걱정을 좀 사서 하시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번 분들 기질을 보진 않았어요, 카드로. 근데 이제 전체적인 카드 자체가 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번 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는지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현재 이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완드 기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번 분들은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 나 열심히 뛰고 있어. 일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열정 넘치고 뭔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근데 그리고 여름에 이번 분들 모습 자리에도 완드 킹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되게 의욕적이고 열정도 느껴져요. 근데 이번 분들의 여름에 어떠한 속마음을 조금 가지게 될까 자리에 펜타클 퀸 카드가 떴거든요. 이 열정적이고 빠르고 당차고 리더십이 있는 완드 기사와 완드 킹 카드와는 정반대의 카드인 펜타클 퀸 카드가 떠 있어요. 이 카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펜타클의 여왕의 카드지만 그만큼의 부담감과 걱정을 동반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아니 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너가 가진 그 능력, 지식, 매력 이런 거 충분히 괜찮아, 뛰어나. 적어도 부족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역설 같은 거죠, 이거는.
이번 여름에 2번 분들은요. 속도감이 빨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완드 킹 카드가 떴거든요. 2번 분들이 왕관을 쓴 모습이 있어요. 아마 이번 여름에 2번 분들은요.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처리해야 되는 일도 많을 것 같고 내가 벌리는 일도 많을 수 있고요. 막 이번 여름에 막 한가하다, 막 꿀 빤다 이렇게는 말 안 할게요. 왜냐면 완드 10번 나왔는데 그런 말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이면은 아마 몰입을 해서 공부 시간도 좀 늘어나게 될 거고 직장인이나 사업인이면은 뭐 일 때문에 좀 야근하는 일도 늘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여름자리에 완드 10번 카드가 2장이나 떴기 때문에 이거는 여름으로 갈수록 온도가 확 올라가고 소위 좀 핫해진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인생도 여름으로 갈수록 핫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올해랑 내년이 불의 해라서 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도 불이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일이 많다는 게 내가 많이 움직인다는 게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일이 없고 한가해지는 걸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많다라는 건 내가 그래도 점점 좀 풀리는 흐름으로 간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내가 풀어나간다. 일을 해결해 나간다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게 최악인 거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탄력을 받게 되고 상황 자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일이 많아지는데 이번 분들의 걱정도 정비례해서 커질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번 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어떤 큰 권한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승진을 한다든가 뭐 상승 이직을 한다든가 하면은 일이 많아지는데 그에 비례해서 조금 권한도 높아지고 걱정도 많아지잖아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낮은 곳에 있거나 가진 게 없으면은 생각보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인턴, 사원들 이런 사람들 물론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사장, 팀장의 스트레스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잃을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것도 구독자 10명 이럴 때는 생각보다 내가 가볍게 느껴져서 이거저거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잃을 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구독자가 막 10만 명, 100만 명이 되면은 과연 그때처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이거저거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좀 드물겠죠.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보통은 내가 해왔던 성공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할 테니까. 왜? 잃을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쏟은 노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이번 분들의 심리가 약간 이 예시랑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위로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네. 약간 이런 걸 깨달았을 때가 있었나요, 혹시? 그러면 좀 아찔하잖아요. 내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올랐는데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었구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현기증이 나잖아요. 등산 같은 게 그렇잖아요. 힘이 풀려서 막 정상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었네.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나아졌구나. 많이 이뤄냈구나.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과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구나. 약간 이거를 좀 깨닫게 되는 시기가 이번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하게 걱정을 하게 되는 순간도 혹은 계기가 이번 여름에 생길 수 있어요. 뭐 사업가라면은 내가 새로운 사업 확장을 결정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가 뭐 직장인이 승진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PM이 돼가지고 막 권한이나 책임이 높아진다든가 내가 막 청약이 당첨이 됐어.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꼭 지키고 싶은데 과연 대출이 나올까? 서류가 부적격이 나올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걱정까지 비례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는 이 공허의 달 없을 것이다. 그러한 너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달의 좋은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자리에 반투명 2번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틀에 갇힌 느낌도 나죠.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고 약간 올가미의 느낌이에요.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어떤 루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집을 한다든가 내가 맨날 해오던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방향보다는 어떤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든가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남의 지시를 받고 있다든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죠. 현재 자리에.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빙빙 도는 카드예요. 한 계절 사이클을 도는 카드예요. 어떤 루틴의 반복.
그 과정에서 배우고 반복되는 일상과 그 결과 내가 얻게 되는 결실, 약간 이런 거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2번 분들은 99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바글바글 끓는 게 눈에 보이려면 임계점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100도라는 임계점이 넘어야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놔도 뭔가 속 시원하게 막 끓어 넘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끝없이 같은 곳을 맴돌지는 않거든요, 절대. 계속 내가 같은 하루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임계점에 차오르면 나도 상황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여기 여름의 컬러 카드 보면은 블루 1번 카드가 떴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촘촘하게 짜여 있는 루틴의 성향이 강했다면 여름으로 가까워질수록 좀 더 자유가 주어져요. 나의 어떤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 좀 상황이 좀 시원시원하게 좀 풀리는 느낌도 있고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생각이나 행동도 가벼워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후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나의 한번 좀 큰 걱정이 끝나고 나면 이번 분들이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과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나 그래도 잘 되고 있구나. 잘 해결하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말 그대로 공기처럼 여유로워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요, 올 여름을 구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5월에서 6월 자리에 완드 플라워 카드, 완드 그리고 퀸 카드, 완드 플라워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 완드 퀸 카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번 분들은 일을 좀 더 벌리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B 사업도 같이 해볼까? C 사업도 한번 배워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뭔가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의욕이 조금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실제로 내가 도전하는 일도 여러 개 생기게 될 것 같거든요. 뭐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끊는다든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겠다고 손에 든다든가, 우리 여행 가자 이러면서 막 미리 여행 계획을 좀 많이 잡아놓는다든가. 그리고 이때 좀 소위 말해서 오지랖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좀 팔을 걷어붙여서 좀 나선다던가, 내가 내실을 좀 더 쌓고 싶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거나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퀸과 킹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번 분들은. 그래서 이 5월, 6월 이 시기에는 이번 분들의 이런 주도성과 리더십이 강해지는 시기고요. 이번 분들이 그만한 역할이나 어떠한 기대나 외부의 기대나 권한을 좀 부여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뭔가 계약을 조금 우위의 계약을 조금 맺는다던가 좀 투자를 한다던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다음 시기를 볼게요. 초여름에서 한여름으로 넘어가는 7월, 8월 카드에서 완드 10번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힘들게 완드를 들쳐매고 걸어가는 완드 10번이 떴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번 여름에 제가 상당히 일이 많고 바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시기를 보자면 7, 8월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요때 이번 분들이 살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괜히 일 벌렸어. 내가 괜히 한다 그랬어. 내가 괜히 도와준다 그랬어. 내가 괜히 팀장 맡았어. 괜히 이직했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로 내가 뼈저리게 후회를 한다라기보다는 워낙 바쁘고 지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때는 여름이라서 날씨도 많이 덥고 힘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적절하게 알아서 휴식을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직장인이면 적당히 연차도 쓰고, 프리랜서면 자체 휴가 내버리고, 이렇게 완드 10번 뜰 때는 내가 스스로 좀 몰아세울 수 있거든요. 지금 쉬면 안 돼. 나 지금 멈추면 안 돼. 이 일은 나밖에 없어. 약간 이런 강박관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쉬게 해주면은 잘 받아먹고 쉬시면 참 좋겠다. 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이번 분들 스스로가 숨 고를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이후 흐름 볼게요. 가을이겠죠. 가을부터 펼쳐지는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엠프레스 카드가 떴어요. 여황제 카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번 분들 카드에 중복되는 카드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 여황제 카드도 마찬가지로 2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이후에 이번 분들 상당히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름에 한참 내가 개처럼 일해서 비유입니다. 개처럼 일했다가 이제 정승처럼 좀 쉬는 그런 느낌이 바로 이 가을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가 됐어. 내가 가져왔던 일을 잘 쳐냈어. 목표를 달성했어. 합격 소식을 받았어. 그래서 스스로한테 휴식을 주고 편안하게 가을을 넘기는 모습이 있어요. 즐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행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스스로한테 너그러워진 모양새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때부터 금전이 안정되는 걸 넘어서 주머니에서 조금씩 넘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금전이 항상 부족했어라고 느꼈다면은 이거 이 돈을 진짜 어떻게 모아 당장 내가 입에 풀칠하기에도 힘든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가을부터는 내가 다 썼는데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게 되는 상태가 안정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수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막 꽃이 되게 아름답게 피어 있고 막 사슴이 한가롭게 자연 즐기고 있잖아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딱 그 묘사가 맞는 카드거든요. 바로 직전에 이 고생하는 완드 10번이랑 전혀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여름 동안만 바쁜 프로젝트를 하나? 뭔가 시즌성 프로젝트를 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름 학기 뭐 이런 걸 다닌다던가.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요. 이번 여름에 이번 분들이 얻게 될 보상 자리에 완드 10번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완드 10번 바쁨은요. 일이 많은 것들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번을 위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나에게 어떠한 기회나 보상을 일의 형태로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시기에는 내가 한 만큼 그 이상으로 다 내 것이 될 거고 내가 헤맨 만큼 그 이상으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내가 너무 방어적인 자세를 갖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갈수록 잃고 싶지 않은 게 많아질수록 내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과정일 뿐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드리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이번 분들이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머물면 좋은 장소, 그리고 내가 하면 좋은 행동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아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첫 번째로 이 시기에 이번 분들이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자리에 7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번 분들이 실체 없는 걱정, 고민,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팩트 위주로 이번 분들의 현 상황을 봐주고 계획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너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야. 이렇게 딱 깔끔하게 팩트 기반으로 말해서 이번에 걱정을 좀 멈춰줄 수 있는 단호한 사람을 가까이 두면 좋대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걱정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사람한테 보여주고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좋겠죠. 만약 이런 사람이 없다? 챗GPT한테라도 다만 이런 명령어는 미리 입력해두면 좋겠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현실 기반에서 답변해줘. 이러한 프롬프트 정도는 미리 입력해주면은 내 귀에 쓴 이야기도 좀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걱정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랑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시기에 이번 분들이 가게 되면 좋은 장소 자리에 더 엠프레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싹 비울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뭐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뭐 요가나 필라테스, 명상, 아니면은 뭔가 하루 날 잡고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거 해도 괜찮거든요. 뭐 책을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축제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일이 많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 관련된 곳을 억지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육아에 찌들어 있는데 막 베이비 페어를 간다든지 막 육아 얘기만 하는 거 막 커뮤니티에 막 상주해서 눈이 벌게져서 이제 밤늦게까지 막 본다든지 걱정을 한다든지 약간 이러지 말고 아예 관련 없는 다른 취미로 빠지라는 거예요. 이번 분들이 내가 주기적으로 나 좀 과열됐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머리를 좀 비우고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시면 멘탈 관리에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 시기에 이번 분들이 하시면 좋은 행동 자리에 10번 펜타클 카드가 또 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모로 바쁜 시기지만 그만큼 펜타클 결과물이 가득하고 흘러넘치는 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펜타클은 성과, 성취, 금전, 경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많이 움직이는 만큼 더 많이 얻게 되는 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번 분들은 선순환을 일으키면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누굴 도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막 적극적으로 막 무리해서 도와준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유를 해준다든가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낙수 효과처럼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라는 거거든요. 뭐 내가 배운 것들을 뭐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면서 공유해준다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꿀팁 같은 것들을 좀 쉐어한다든가 내가 누군가를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었어. 그러면은 친구한테 똑같이 좀 소개팅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의로 나누어주는 행동을 이 시기에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행동들이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다른 기회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씨를 심기에 되게 적절한 타이밍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가 많이 얻는 만큼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 가면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다 내 호주머니에 넣지 말고 재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업가로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걸로 더 좋은 기계를 사거나 더 좋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런데 어느 정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내 손에 경험과 권한과 금전이 들어왔다면은 그걸 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꽉 쥐지 말고 가볍게 손을 놓아보세요. 순환시켜보세요. 생각보다 그런다고 통장에 텅텅 비지 않고요. 더 큰 결과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런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자리에 소드 10번 카드가 떴거든요. 이 시기에 소드 9번 카드가 먼저 떴잖아요. 이게 크게 걱정하는 카드인데 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것 자리에 소드 10번 카드 나왔죠.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이 걱정을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야. 실제로 내가 그 걱정이 실현돼서 혹은 실현됐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비유하면은 내가 고민 걱정에 휩쓸려서 내가 포기해버리거나 일을 망치거나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악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체 없는 걱정에 내가 지쳐서 일을 파괴하거나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방심하는 일, 과음이나 과로나 뭐 자해 이런 조금 불건강한 생활에 나를 빠뜨리는 일을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번은 미래에 풍요롭게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리고 지금 대운 전환의 어떠한 거대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사실은 힘들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가 있지만 이 과정을 잘 넘기시길 그래서 큰 성과를 곧 이루실 수 있기를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제가 항상 응원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여름이죠. 그러니까 5월에서부터 8월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좋은 일, 짜릿한 일은 어떤 게 생길지 편지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3번 분들 카드 봤을 때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도파민, 그리고 두 번째가 완성.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3번 분들이 살면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하는 시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역할이나 새로운 일이라든가 새로운 만남이라든가 뭐 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거에 대한 배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배우거나 할 때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우선 뭔가 흥미롭겠죠. 내가 막 프리랜서로 독립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해.
막 거래처한테 막 영업을 하고 계약서 첫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내용도 내가 정하고 단가도 내가 정하고 그리고 막 서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막 밀당 줄다리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 겪게 되면은 당연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도파민이 팡팡 터지겠죠. 새로운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반면 도파민이 있으면은 그 반대급부인 우울이랑 불안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해 이런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게까지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신체 호르몬 구조에서부터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오면은 반드시 그만큼의 디프레션, 우울함과 불안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나 싶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렇게 좀 빛과 어둠이 좀 공존하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커다란 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3번 분한테 새로운 연애의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카드에서 제가 도파민이랑 완성이 같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애만 하다 끝날 사람이 아니라 결혼 상대 만나게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 여름에.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기에 결혼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준비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봄부터 여름까지의 시기가 딱 3번한테 어떤 시기냐면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처음 겪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는 시기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이 시기에 뭐 새로운 팀원들이랑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새로운 곳에 발령이 가거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그래서 요 시기에 승진운, 이직운, 결혼운, 뭐 연애운 이런 이동수가 필요한 일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모습이에요. 혹은 3번 분들이 이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진행 중일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부모가 됐다든가 뭐 얼마 전에 결혼했다든가 뭐 내가 새로운 직장에 이미 취직을 해서 배우고 적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자리에 보시면 컵 4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해요. 평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3번 잘 사는 거 아니야? 뭐 아무 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이 주인공은 권태로움과 힘듦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가 이 사람 마음에는 안 든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결과를 빨리 얻었으면 좋겠고 소위 말하면 좀 도파민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반복되는 현재 상황이나 내가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문다던가 같은 사람들을 맨날 만난다던가 같은 역할을 맨날 한다던가 같은 일을 한다던가 이런 권태로움과 지루함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요. 좀 더 역동적이고 좀 신선했으면 좋겠어. 재밌었으면 좋겠어. 이런 일상을 원할 수도 있겠죠. 이게 권태로운 카드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만약 지금 사모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 속도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좀 더 빨리 성공하면 안 돼? 좀 더 빨리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좀 더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어. 약간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속도감을 잘 못 느끼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중요한 키카드 자리에 사수 자리 신월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신월이면 시작의 달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수 자리예요. 사수 자리는 재미, 도전, 탐험, 목표 약간 요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은 우선 지금까지 3번 분들이 지루하고 권태로웠다면은 혹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3번 분들의 삶에 좀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해요. 이 시기에 3번 분들한테 찾아오는 새로운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3번 분들을 위한 선물이래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여름과 가을에는 3번 분들의 좀 무표정했던 얼굴에 좀 다시 좀 웃음기가 돈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랜만이네. 약간 이런 설렘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즐거움 진짜 오랜만이네. 약간 이런 기분을 느끼는 모습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카드가 외친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 행운이 당신의 편이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3번 분들한테 이번 여름에 행운이 좀 뒤따를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 행운은 어떤 거냐면은 바람이 내 쪽으로 좀 불어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3번 분들이 어떤 일을 처음 진행하거나 뭔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막힘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잘 되는 건가 처음에?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살면서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내가 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막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대. 그래서 공고를 막 공유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 운이 따른다는 신호인데 이 시기에 3번 분들한테 이런 절묘한 도움이나 어떤 상황의 조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나 타인이 내 등을 좀 탁 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유튜버야. 그러면은 딱 이 시기에 나랑 찰떡인 조건이 잘 맞는 뭐 계약이 들어온다던가 뭐 광고 계약이 들어온다던가 뭐 회사원이라면은 평소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의 PM 제안을 좀 받는다던가 마침 나랑 조건이 딱이야 이런 청약 공고가 올라온다던가 내가 개인 부업을 시작했는데 막 영업 메일을 돌렸는데 딱 찰떡 같은 데서 막 답장이나 제안이 온다든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막 때마침 막 내가 원하는 결혼식장 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어. 막 프로모션 기간이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운은 사수자리 신월 카드다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한 행운이다? 새로운 도전과 탐험에 대한 행운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일도 벌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도전을 해본다든지 내가 새로운 곳에도 좀 가본다든지 새로운 것도 먹어본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이러는 것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이 시기에는 반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마냥 고수하려고 하거나 막 보수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막 지키려고 하거나 그런 태도는 그렇게 운이 따라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운 자체가 밝고 앞으로 막 흐르고 열려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 사모분들이 저 이 시기에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시작하시면은 많은 행운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새로운 부업 시작해보고 싶었어. 유튜브 시작해보고 싶었어.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망설이기만 했다? 그러면은 이 시기 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이 시기에 소개팅이 들어와. 근데 이제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나 살 좀만 더 빼고 만날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일단은 만나보고다. 약간 이러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시기에는 내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좀 나를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 시기는 근데 뭔가 새롭게 도전하기 되게 좋은 시기긴 한데 동시에 내가 성장하고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번 여름에 생길 짜릿한 사건 자리에 3번 소드 카드가 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성장통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카드의 모양새만 보고 좀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카드는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결국 잘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팀장이 되면은 그만큼 공부도 필요하고 새로운 사건들을 내가 팍팍 처리하기보다는 이거저거 알아보고 막 공부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프리랜서가 처음 세상으로 나오면 계약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여기저기 자문구하고 챗GPT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두면은 다음부터는 그냥 프리패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작가인데 지금까지 로맨스 쓰다가 호러 쓰면은 자료 공부도 많이 하고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통, 스트레스 과정이 이 소드 3번이에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새로움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 시기에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시기에 3번 분들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실패를 겪는다 한들 치명적이지 않을 거고 당장 봤을 때는 실패겠지만 바로 다음에 찾아올 어떤 더 좋은 기회를 내가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오히려 돌아보게 되면 교두보였네 약간 이런 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월부터 8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개월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산모분들은 한 바퀴 돌았다. 약간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성장을 했다. 내 세계가 좀 더 넓어졌다. 내가 많이 배웠고 레벨이 좀 높아진 것 같아. 약간 이런 뿌듯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나한테 오는 새로운 제안이나 어떤 도전이 있다면은 좀 너무 겁먹어서 지레 포기를 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추천드린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 시기에는 도전에 대한 행운은 항상 당신의 편이니까.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난 후에 3번 분들이 얻게 될 보상 자리 보시면 월드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일단락됐다, 완성이 됐다라는 카드예요. 골이 냈다라는 카드거든요.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한 사이클을 돌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름의 시기에 겪게 되는 어떤 경험이나 진행하게 되는 일이 좀 가을이 되기 전에 여름 안에 완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결과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면은 이때쯤에 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름쯤에. 시험이라면 합격 소식이나 뭐 직장인이라면 프로젝트 성과가 이때쯤 확실해지겠죠. 뭐 시험 합격이라든가 결혼 계획이 있다면은 이때쯤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될 것 같거든요.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앞으로도 웬만하면 잘 풀리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시기는 봄에서 여름 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에서 봄, 여름만 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가을 살짝. 근데 이제 실상 이 구간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 시기에 5월부터 8월 사이에 새로운 시작, 봄, 열중하는 시기 여름, 수확하는 시기 가을, 사색하고 완성하는 시기 겨울, 이 세 계절이 압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 카드만 봐도 현재 자리에는 블루 2번 카드, 이성적이고 내가 평온하고 구조화가 되어 있는 카드가 떴어요. 근데 여기 여름 자리는 네이비 1번 카드, 좀 더 뭔가 심도가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성숙해지고 이런 카드가 떴잖아요. 좀 진행이 된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봄에서부터 여름 시기는 3번 분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기가 지나고 가을쯤이 되면은 3번 분들이 어떤 성과물 하나씩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 부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뭐 직장에서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나만의 작품의 초안이라든가, 새로운 애인이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성과물 하나씩 완성된 거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면요, 현재 3번, 그리고요, 여기 현재 3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소드 킹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좀 경직돼 있는 느낌도 있어요. 긴장하고 있고 뭔가 하나하나 결정 내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요 소드킹이 융통성 없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소위 말해 재미는 없다는 거죠. 현재 조금 그 일상이 그럴 수 있어요. 3번 분들의 일상이. 여기 4번 컵 카드랑 비슷한 뉘앙스죠. 물론 현재 삶 자체에 대한 방향키는 3번 분들이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소드킹이기 때문에 왕이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억지를 시키거나 막 내가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살아. 약간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선택한 삶이고 일상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고 즐거움이 좀 떨어져 있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름의 내 모습 자리에 스트렝스 카드, 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의 3번 분들은 상당히 유연해진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똑 부러져요. 현재는.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철 같은 카리스마. 근데 이제 여름의 3번 분들은 내가 뭔가 억지로 막 외치거나 위협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좀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어떠한 일을 원하는 대로 조금 실행시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게 된 모습이 있거든요. 사람의 내공이 좀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드킹이 나온 이 시기 때 3번 분들은 협상이나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3번 분들은 좀 달라요. 특히 이 스트렝스 카드는 사나운 맹수를 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 3번 분들은 특히 인간관계에도 좀 능숙해져 있는 느낌이 있고 협상도 좀 잘하는 느낌이고 사람들을 좀 리드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좀 높아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때 3번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면접에서 조금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이런 일을 좀 사람 대하거나 뭔가 리드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자주 해서 익숙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경험치 자체가 높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타인의 실수나 미숙한 모습에 좀 너그러워졌고 뭔가 본인에게도 여유로워진 모습이 있어요.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된 모습이거든요. 이전에 3번 분들이 소드킹처럼 내가 엄격하고 나를 몰아세웠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3번 분들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통달하게 된 모습이 있어요. 물론 여기 이 3번 분들의 여름 속마음 자리에 달 카드가 떠서 마음속은 또 혼란하기는 해요. 불확실성에 대한 카드가 있어서 마냥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번 시기는 이번 여름은 되게 뭐라고 할까 3번 분들이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우고 또 좀 유연함을 되찾게 되고 즐거운 그런 시기로 보인다. 그리고 커다란 성과 하나씩 가져가는 시기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 흐름을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현재 자리에 컵 4번 카드여가지고 좀 정체되어 있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약간 무기력함을 느끼는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5, 6월 되면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요. 더 선 카드. 되게 쨍하고 밝은 태양 카드가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늘에 숨어 있었다면은 밝은 태양 아래로 좀 나오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희망찬 시작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때 3번 분들한테 새로운 도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뭔가 새로운 기회나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7월에서 8월 자리 보시면 펜타클 8번 장인 정신의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5, 6월에는 시작의 시기였다면 7, 8월은 집중과 몰입의 시기 같아요. 이때 시작했던 것들을 이 시기에 좀 열중해서 해내는 모습이 있고 내가 내 일상 열심히 쳐내는 모습이 있어요. 뭐 내가 새로 끄는 학원을 좀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뭐 새로 취직한 회사를 열심히 적응한다든가 약간 그런 뉘앙스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나 어떤 만남이 있다면은 이 시기 때 좀 더 심화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초기 단계,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뭔가 내가 재밌게 내는 단계였다면은 이 시기에는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나 이야기를 좀 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있고 돈을 버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매력 같은 것들을 가치가 있는 어떤 결과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이 시기에도 거칠 수 있어요. 이 시기부터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 성과들이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려왔던 구조가 이때쯤에 좀 안정화가 되고 금전의 흐름이 조금 완성돼서 규칙적으로 입금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9월 이후 카드를 보면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죠. 여기 보시면 하이프리스티지 카드, 여사제 올빼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 카드는 통찰력이 되게 뛰어난 카드예요. 요때쯤 9월쯤에 한 사이클이 다 도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나 어떤 직업, 작업에 대해서 좀 빠꼼이라고 해야 될까? 소위 노련해진 모습도 있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면서 내면이 좀 꽉 찬 3번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3번 분들이 느낀 바가 좀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쯤에 3번 분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전문가로서 정식으로 내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가볍게 겪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느낌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남들한테 3번이 소위 전문가 포지션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남들보다 먼저 좀 길을 간 선배들의 포지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맥이나 지인이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3번을 찾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지만 3번은 되게 겸손하게 자기한테 오는 어떤 제안이나 부탁을 잘 갈무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3번 분들이 초심을 되찾고 성장하는 시기, 즐겁게 도전을 하고 처음 해보는 것들을 하는 시기, 그리고 한 사이클 도는 시기, 무엇보다 좀 진심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성장이고 성과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아니겠나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냐? 인데 이 시기는 심심할 틈은 없을 것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내가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머물면 좋은 장소, 내가 하면 좋은 행동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까지 알아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우선 이 시기에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자리에 엠페러 황제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3번 분들은요. 좀 나이 많은 연장자 있잖아요. 보스, 상사, 뭐 선배 아니면 지금 직급 높은 사람들 약간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들이 이 시기에 3번 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많대요. 그리고 많은 도움이나 힌트를 줄 수 있을 거래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소위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나보다 나이도 많고 비위도 맞춰야 될 거고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피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원래 회사에서도 상사보다는 나보다 부하나 동기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시기에는 특히나 3번한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좋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이나 권한이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랑 좀 접점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내가 흡수해라 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3번 분들이 좀 불확실하거나 혼란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들 있잖아요. 뭐 아버지, 어머니나 뭐 삼촌, 이모 약간 이런 집안 어르신께도 가끔 좀 안부 인사드리고 뭔가 조언 구하고 하면은 생각보다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 시기에 머물면 좋은 장소 자리에 완드 4번 카드가 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시기에는 3번 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구조 안에 속할수록 좋대요. 그러니까 회사, 동아리, 팀, 뭐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팀이 좋고 학교, 학원 이런 조직, 어떤 울타리가 있고 틀이 있고 오래 유지되어 온 어떤 구조나 시스템 안에 있으면은 좀 특히 좋대요. 옆에 가까이 하면 좋은 귀인 자리에도 황제 카드가 떴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완드 4번이라서 이 시기에는 3번 분들이 마냥 혼자서 프리하게 있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에 내가 좀 속해 있거나 공부를 해도 좀 혼자 하는 거 말고 스터디를 막 꾸리거나 해서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이점을 내가 누리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자유롭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마냥 시스템 안에 있다고 효율적인 것도 아니긴 한데 시기에 맞게 나한테 좀 좋은 쪽으로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이 봄부터 여름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뭔가 하면 좋다든지,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고, 좀 다소 나한테 좀 딱딱할 수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뭐 적당한 규율 같은 거, 나를 좀 다잡아주는 어떤 규칙, 정해진 시간, 정해진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가이드라인, 약간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이 시기에 3번 분들이 하면 좋은 행동 자리에 컵 5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될 것 자리에 컵 시종 카드가 나와서 둘 다 컵 카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드를 연결을 해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시기에는 물론 도전하고 새로운 거 해보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도파민에만 매몰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 도파민 중독.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시작에 대한 도파민,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열정을 되찾고 하는 시작에 대한 동력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마냥 도파민만 찾다 보면은 시간 낭비되고 맨날 시작만 하고 도파민 수용자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쇼츠도 가끔 한 번씩 보면 재밌는데, 기분 전환하기에만 재밌는데 하루 종일 쇼츠만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밤 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뭔가 내가 사업 기획을 해. 그러면은 초안 아이디어를 막 내고 이것저것 찍먹해보는 과정이 사실 제일 즐겁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만 머무르면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일, 안 해봤던 것들을 시작하는데 운이 따르고 특화가 되어 있지만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가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계속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완벽주의 또한 좀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4번 분들이 앞으로 이제 봄에서 여름 시기, 5월에서 8월이니까 이 시기에 벌어질 좀 짜릿한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적혀있는 편지 읽어볼게요. 우선 4번 분들 제가 카드 보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키카드 자리에 뜬 달 카드 보이죠? 홀드 유어 비전에서 당신의 비전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거든요. 4번 분들 흔들리지 마. 여기 이 픽스드 문 카드는 고정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자꾸 움직이고 혼란스럽고 막 몇 번씩 생각이 바뀌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의 의지나 뜻이 있다면 그걸 굳건하게 유지를 하라라고 해요. 왜냐면 옳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키카드가 외치고 있고, 4번 분들 겉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현재 자리에 완드 루츠 카드가 떴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4번 분들이 뭔가 혼란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안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스트레스 받아?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4번 분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퍼플 3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완드잖아요. 그래서 4번이 명쾌해 보이고 뭔가 어떨 때는 되게 활발해 보일 수 있어요. 막 에너제틱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잘 놀러 다니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막 목표 의식도 뚜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사법부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이게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 후회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불확실함이나 혼란이 있거든요. 물론 이 마음을 겉으로 잘 표는 안 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근데 사법분들은 생각이 많고 깊은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사본이 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번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번의 생활에 규칙성이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카드를 보면은 구속, 루틴, 몰입의 상징인 데빌 카드가 2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 내가 오래 머무르거나 뭐 비슷한 공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혹은 딱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안정돼 보일 수 있잖아요. 맨날 아침에 9시에 회사 갔다가 저녁 6시에 집 오고 하루 8시간 공부했다가 1시간 밥 먹고 귀가하고 이러면은 뭐 안정이죠 뭐. 근데 이제 정작 사범분들한테는 좀 정체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답답하고 불안한데 다른 사람들은 '아 좋겠다. 너 되게 안정돼 보여.' 약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좀 심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법분들이 지금 외로운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가족이 많아도 진짜 나를 이해해 주고 내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외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법분들은 뜻하지 않게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쳐, 사기쳐 이게 아니라 내가 100 정도로 힘든 거를 한 10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 그거는 상대방한테는 비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은 '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다고? 막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워했다고?'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여기 여름자리에 그린 2번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사법분들의 뭔가 혼란스러움과 뭐 사색과 불안함, 영적인 어떠한 생각 이런 거를 뜻하는 퍼플 3번 카드에서 생동감, 안정, 성장, 건강한 교류 이런 그린 2번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의 어떠한 혼란스러움이나 불안함이나 내 안으로 파고드는 약간 그러한 음의 기운이 좀 끝이 나고 양의 기운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정체되고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면은 뭔가 이게 성장의 기대감이나 새로운 시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사범분들한테 말 그대로 약간 인생의 여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뭘까요? 비가 막 많이 내리고 햇빛이 많이 내리쬐고 막 식물이 막 쑥쑥 자라고 약간 그런 성장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되게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범분들의 일상 분위기도 좀 그전에 좀 경직되고 답답했다라고 하면 점점 유연하게 풀리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불안하고 막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지금이라도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류의 생각을 했다면은 그 마음이 점점 사그라든다라고 하거든요. '난 이 길이 맞아. 난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좀 심지가 굳어지는 느낌이고 그렇게 확신을 할 만한 성과들도 조금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번 여름에 사법분들한테 생길 짜릿한 일 자리에 썬더 시드 카드가 떴거든요. 이번 여름에 사법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커다란 꿈을 조금 가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야망을 가진 작은 소년의 카드예요. 사법분들의 뭔가 의욕이 생기고 눈에 좀 불이 붙고 목표가 생기는 사건이 여름 중에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현상 보존만 했다면은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좀 상승을 노려보게 되고 좀 더 좋아지거나 회복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서 사범분들이 더 높은 곳에 노리는 모양새도 있거든요. 사범분들이 저는 주부인데요. 학생인데요. 라고 하면은 학생은 좀 더 높은 목표나 점수를 좀 노리게 될 만한 그런 계기가 생길 거다. 뭐 중간 성과를 좀 좋게 얻게 된다든지 겠죠. 주부면은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 새로운 부업이나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좀 노력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들어서면서 사범분들한테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 썬더는 말 그대로 벼락이잖아요. 벼락처럼 나한테 떨어진 어떤 방법이나 생각이 나를 깨운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떡할까? 이 문제 고민 이렇게 진행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혹은 말 그대로 순수한 아이디어, 사업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고민을 풀어주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좀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돌파구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면서 사업분들이 지금까지 좀 막혔던 게 있다면은 그게 조금 흘러가기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요. 이게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내가 갈 거야. 완전 새로운 일을 해. 완전 내가 안 해봤던 걸 해. 약간 이것보다는 지금까지 사범분들이 하던 루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연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막 팀원이 거의 비슷해. 아니면 뭐 몇 명만 더 추가돼. 약간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막 직장인이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뭐 산업군이 비슷하다든가 아니면은 완전 내가 프리랜서로 시작한다든가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토대로 한다는 거죠. 사업가가 막 자기 하던 사업 막 때려치고 막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거 살아오던 루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루틴을 그 반복되는 흐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또 다른 걸 시작하거나 그런 흐름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내 속마음에도 갇혀있고 묵혀있는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 9월 이후 그러니까 가을 이후의 흐름에도 똑같이 데빌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는 이런 구조나 시스템 4번을 좀 붙잡아주는 가이드라인, 루틴 같은 게 방해가 되거나 뭔가 4번을 가두는 자물쇠가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4번 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안정 주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구속도 적당하면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당신의 비전을 쭉 이끌고 나가라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번아웃이 오고 막 해도 회사 다니는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든 살긴 하잖아요. 어떻게든 상황이 진행되고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여름 때 뭔가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틀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막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충동적인 결정하시는 건 좀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소한 3번 이상 생각하고 퇴사를 하든 간에 지금 하던 일을 포기하든 간에 어떤 구조를 나오든 간에 이런 거를 결정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학교 다니면은 막 그 과정이 힘들다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퇴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루틴으로 내가 들어갔으면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그 루틴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강제성이 적당하게 나에게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요, 힘든 게 계속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루틴으로 들어갔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것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든지 새로운 사람이든지 간에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참지 못하고 포기하면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과정 동안 내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도 물론 번아웃이 오고 힘들면 잠깐 쉬러 와도 되죠. 그게 오히려 끝까지 내가 육아를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동력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육아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공부나 인간관계 이런 거 모든 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름에 내 모습을 보면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드 10번 카드 그리고 여기 7번 펜타클 카드가 떴어요. 여기 보시면은 7번 펜타클 그리고 여기 7번 펜타클 카드도 나온 거 보니까 이번 여름에는 4번 분들이 머리 쪽에 에너지가 좀 더 많이 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이 계획적이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전략적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든 그래서 기획하려고 하고 막 정리하려고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런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4번 분들은 좀 몸도 바쁘지만 마음도 바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번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나 프로젝트에 있어서나 임계점을 좀 넘기 직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도기라는 거죠. 아이도 처음에는 키우는데 좀 힘들다. 언제쯤 커. 이러다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점점 수월해지고 쑥쑥 커 있잖아요. 그 물이 끓는데 필요한 임계점이 100도인데 99도까지는 물이 넘치기 직전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번 여름은 사법부들이 임계점을 지나는 과정 같다. 그래서 여기 무놀로지 카드도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비전을 굳게 유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법분들이 내가 답답하고 뭔가 막막하고 그렇다면은 이번 여름을 맞이한 사범분들의 속마음 자리를 보면은 소드 기사 카드가 떠가지고 여름에는 상당히 다른 속도감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뭔가 멈춰져 있다라고 느끼던 상황이 갑자기 조금
속도감이 붙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처음에는 좀 감당이 안 되거나 적응이 안 돼서 좀 멀미 날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고, 이게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 사람이 조금 어지럽잖아요. 당황하고 좀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범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이 여름에 속도가 상당히 붙을 것 같고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실시간으로 막 쑥쑥 크는 거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막 콩나물이 물 먹고 쑥쑥 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사범분들을 고민하게 했던 문제들이 여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특히 금전 문제나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그렇고, 사범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고민했던 것이 있다면은 여름쯤에는 좀 보상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 되려고, 내가 이렇게 좀 해결되려고, 내가 좀 이 정도로 마음이 좀 편해지려고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구나. 그동안은 내가 언제쯤 잘 되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막상 시기를 만나니까 그냥 슈룩 지나가네?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여름이.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가을이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여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범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셋도 훨씬 안정적이 되고, 무엇보다 좀 현실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금전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시기에 사람 관계도 좀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간다든지, 뭐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을 한다든지 할 수 있고, 공부도 내가 막혔던 점수 등급이 있다면은 뭐 어떤 단원이 막혔어. 이게 맞는지 고민이야라고 하면은 여름 때 그 막혔던 부분이 뚫리고 좀 더 빠르게 약간 진도가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사람이 이 여름에는 목표지향적이 된대요. 지금까지 내가 행동은 했어. 근데 이제 사실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고민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소드 기사 카드는 행동이랑 생각이 일치하는 깔끔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확고하게 정하고 거기로 빠르게 좀 달려나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나 머뭇거림이 좀 깨끗하게 사라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둘 다 말을 타고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제 유독 사범분들의 카드에는 기동성 있는 카드도 많이 나오거든요. 카드 기사 카드도 3개나 나왔고 전차 카드까지 떠가지고, 특히 여름쯤에는 이동수도 있고 사범분들이 좀 바쁘게 돌아다닐 수도 있대요. 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곳도 방문하고 하면서 좀 역동적인 시기를 보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름에 사범분들이 얻게 될 보상 자리에 컵 기사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사범분들의 뭔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권태롭고 슬럼프였을 수가 있지만, 내가 뭔가 일은 하고 있는데 루틴대로 살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맞나?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여름의 사범분들 속마음은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때의 사범분들은요, 마음이 좀 더 앞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도 있고, 그전에는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다면 여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사범분들은 좀 의욕적으로 좀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는 느낌?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즐기는 단계에 가까워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었다면 다시 재밌어지고, 일도 다시 흥미로워지고, 의욕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라오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진심이 되면 애정 표현이 진실되어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서 둘의 사이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름의 시기는 사번에게 과도기를 지나는 시기다. 임계점을 끌고 가는 시기다. 그래서 가을쯤에는 샴페인을 터트릴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 여름 구체적인 흐름을 카드로 볼게요. 일단 여기 현재 자리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완드 기사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내 심리 상태와는 상관없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불확실성, 혼란, 스트레스, 무기력이 있을 수 있고, 5, 6월 자리 보시면 펜타클 7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때부터 4번 분들이 약간 계획한대요. 뭔가를 계획한대.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기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내가 더 빠르게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지금 수확한 것들이 양이 좀 아쉬워. 그러면은 더 많이 농사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많이 떠올릴 것 같고 다양한 방향으로 좀 시도를 해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집중해서 짜게 되는 시기가 5, 6월 같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항상 좀 메모하시면 좋거든요. 그런 습관이 들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이때는 왜냐면은 사람들의 머리의 힘이 강해지고 현실적인 힘이 강해지기 때기 때문에 항상 뭔가 핸드폰 메모장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계획이나 방향성 메모해 두면은 그게 나중에 내가 막힌 부분을 좀 뚫어줄 솔루션이 되어준대요. 그리고 7, 8월은요. 보시면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번분들이 좀 쉬어가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사번분들이 좀 더위에 약하신가라는 느낌도 들고 뭔가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일을 좀 평소보다 조금만 하거나 자체적인 여름 휴가를 좀 즐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복분들 머리는 쉬지는 않아요. 쉬면서도 뭔가 팽팽 돌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더위가 가시는 9월 가을부터 분위기 보면 또 데빌 카드가 나왔죠. 이때 사법분들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구조를 다시 만들거나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든가 아니면 팀을 옮겨가든가 뭐 TF팀이 결성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동아리나 뭐 이런 스터디 같이 루틴이 있고 어떤 구조화된 환경으로 내가 만들거나 들어가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도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기반으로 깔고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 데빌 카드는 구조화된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효율성 극대화를 말할 때도 써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 뭐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한 조직에 속해서 내가 몰입하고 일상을 루틴화해서 보내는 모습도 가을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분명한 거는요. 사범분들이 자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쯤에는 혼란 같은 거는 별로 없어 보이고 어떤 목표에 대한 반복적인 루틴이나 집중, 집착, 몰입 약간 이런 것들이 함께하면서 생산성이 좀 폭발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사법부들이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아니면 머물면 좋은 장소 내가 하면 좋은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내가 조심할 거 뭔지 이렇게 알아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우선 이 시기에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자리에 완드 퀸 카드가 떴거든요. 이 시기에는 좀 오지랖 넓은 사람 근처에 있으래요. 이 사람이 사번이 하는 고민 이런 거 대신 고민을 해주고 좋은 기회에도 물어다 준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4번이 요즘 연애하고 싶어 이런 말을 자주 하면은 이 사람이 딱 듣고 신경 썼다가 나중에 야 너 소개팅 해볼래? 이러면서 시켜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연상이나 성숙한 타입의 여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회사에서 보면 한 40대 여자 차장 약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나이 어려도 좀 성숙한 타입 내 사람 좀 잘 챙기는 타입 그래서 내 사람이라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좀 주기적으로 선물도 주고 좋은 기회도 주고 좀 좋은 말 해주고 잘 챙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그리고 오지랖 넓게 이런저런 좀 도움 주고 관심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게 사원분들이 좀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시기에 머물면 좋은 장소 자리에 전차 카드가 떴어요. 만약 사원분들이 저 곧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좀 진취적이고 전투적으로 일하는 곳에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나 좀 안정적이거나 보수적인 행동을 하는 곳보다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진보적이고 계속 뭔가 변화하는 그런 조직이나 공간을 선택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 구성원들의 마인드도 좀 공격적이면 좋아요. 속도감 있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거나 어울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속도감이나 의욕을 좀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터디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규모는 작아도 구성원들이 좀 활발하고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바로바로 반응 오고 그런 데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 트레바리 약간 이런 경우에도 모임마다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내가 제대로 배우고 싶어. 그러면 과제가 빡세고 벌금도 빡세고 약간 그런 데 가는 게 이 시기엔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이 시기에 사범분들이 하면 좋은 행동 자리에 완드 5번 치열한 경쟁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이 시기에는 뭘 대하든지 내가 지키고 도망치고 약간 그런 스탠스를 가진 초식동물보다는 공격하고 쟁취하는 약간 그런 육식동물의 마인드를 갖추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될 것 자리에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펜타클 킹 카드는 어떻게 보면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자리에 우겨 앉아있는 엉덩이 무거운 카드거든요. 이 펜타클 킹 카드가.
그리고 이 펜타클을 내가 모으고 지키고 쟁취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카드예요. 예시를 들면은 성공한 대기업 총수 같은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경고의 자리에 떴잖아요. 이 시기에는 사모분들은 내가 대기업의 안정성이나 무게감, 신중함보다는 스타트업의 것 있잖아요. 뭐 기민하거나 재빠르거나 도전 정신이 있고 약간 이런 게 더 유익하고 필요하대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갖고 있는 것들을 고수하고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시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너무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지는 말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때로는 비효율, 필요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을 했을 때 그게 돌고 돌아서 더 큰 것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장 내가 만날 필요가 없는 후배가 있어. 근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내가 만나줬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후배가 소속했던 회사에 막 TO가 나서 내가 들어가게 된다던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사를 계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 시기에는 루틴이나 조직,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되 엉덩이가 가벼우면 좋아요. 그리고 일이 잘 될수록 잘못하면 자만하거나 거만해질 수가 있는데 내가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일에 끝까지 방심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무사히 이 시기를 지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